최근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몰라서 먼저 컴퓨터에 있는 화면을 가지고 영상을 한번 편집을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에 있는 화면을 좀 진행을 좀 해봤고요. 세 번째로는 직접 이렇게 화면 대 화면으로 한번 좀 직접 얼굴을 내밀면서 영상 작업을 진행하는데, 과거 제가 2011년 때 스마트 워킹 라이프라는 책을 쓰기 전에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스마트폰 앞에다 놓고 에버노트 웹사이트에 가면 에버노트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불러거나 왜냐하면 제품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제품을 설치하고 예전에는 인터뷰를 진행을 제가 많이 했었는데, 인터뷰도 결국은 이제 스마트폰 한 두 대를 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래서 과거 생각하면서 하나씩 한번 좀 영상을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첫 번째 이야기할 부분은, 이제 제가 주로 이제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스마트 워킹 강의를 좀 많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서 스마트 워킹에 대해서 자주 묻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이, 요즘 보면 우리 클라우드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클라우드들이 있는데, 이런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전에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스마트폰 처음에 이렇게 나왔을 때 2009년, 10년 스마트폰 처음에 나왔을 때 매일같이 새로운 앱을 하나씩 추천받아 가지고 설치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때 설치했던 프로그램 중에 지금도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죠. 사용하는 게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그렇지 않죠. 대부분 다 지워지고 점점 새로운 것들로 이제 바뀌어가는데, 그때 있었던 것 중에 몇 가지는 또 있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메일이라든가 메모라든가 그런 어떤 캘린더라든가 단순하게 우리가 늘 보고 생활했던 것들인데, 점점 우리가 일상에서 그 당시 때는 주로 컴퓨터 환경에서 업무를 봤던 것에 비하면 점점 모바일로 넘어가면서부터 모바일 환경에서도 업무를 보는 환경들이 좀 늘어나고 있죠. 이제 그래서 바뀌고 있는 것들이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워킹 도구들이 이제 사용을 좀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넘어온 시점들을 좀 보면 2012, 13, 14, 15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확산됐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먼저 질문한 것 중에 이런 다양한 클라우드 중에 어떤 걸 써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통상 이제 일에 적합한 걸 통해서 이제 찾는 게 일반적인 건데, 저는 큰 축에서 나에게 필요한 스마트 워킹 도구를 선택하는 건 크게 세 가지 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수집인 거죠, 수집. 통상 우리는 일을 하는 것 중에 뭔가 어떤 자료를 어디서 찾지? 라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자료를 구글이나 네이버나 어디서 이제 찾아서, 나한테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은 정보를 저장하죠. 저장하는 어떤 저장소가 좀 필요한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필요한 어떤 파일들을 보관하는 보관 장소가 필요하죠. 그런 어떤 저장소가 필요한데, 그런 수집하는 도구들입니다. 그런 수집하는 도구들이 많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에버노트와 같은 도구, 아니면 원노트와 같은 도구, 웹에 있는 자료를 수집하거나, 아니면 우리 스마트폰에서 보면 이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어서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이제 종이 스캔 같은 그런 어떤 문서 스캔 같은 것들을 하는 부분들을 있는데, 그런 거를 저장하는 어떤 저장소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축에서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생각이라는 어떤 부분들입니다. 통상 이제 생각이나 어떤 부분들은 주로 우리 아이디어를 기록하는 건데,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수첩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기록을 좀 했었죠. 그래서, 생각을 정리할 뿐더러, 우리 업무 노트로 썼던 그런 수첩의 역할들이, 이제 과거의 수첩의 역할들이 한계성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점점 일이 좀 복잡해진 거죠. 다양한 다변화되기도 한 것도 있는데, 이런 어떤 복잡하고 다변화된 부분들을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디지털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런 디지털을 도구로 사용하는 어떤 부분들의 이제 중간 정도에 우리가 이제 생각 정리 도구로 이제 많이 썼던 것들이 이제 마인드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인드 맵이라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생각을 정리했는데, 마인드 맵의 또 한계점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개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이제 활용해야 되는 어떤 측에서는 좀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강해주는, 도움을 주는 것들이, 워크플로이라는 툴이 있습니다. 아웃라이너 서비스들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워크플로이라는 툴을 통해서 많은 어떤 생각들을 정리하고 정리한 생각들을 가지고 이걸 내가 필요한 프로젝트를 풀어가는 부분을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 정리 도구들의 큰 역할로 하는 것들이 이제 하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를 정리한다든가 아니면 책을 쓰는 어떤 도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생각 정리 도구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필요한 것들이 이제 문서를 저장하는 저장소입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하드디스크로 이제 저장을 좀 많이 했죠. 근데 하드디스크뿐만 아니라 우리 요즘은 이제 컴퓨터뿐만 아니라 모바일로 함께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바일로 함께 쓰다 보니까 컴퓨터, 모바일 함께 동기화할 수 있는 어떤 동기화 축에 있는 저장소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저장하는 것들이 이제 드롭박스나 구글 드라이브나 뭐 원드라이브라든가 뭐 그런 네이버 이제 드라이브 같은 것들이 그런 저장소의 개념들인데, 그런 저장소가 단순한 저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오피스가 탑재가 돼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나 뭐 원드라이브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모바일에서도 함께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큰 축에서 이제 세 가지가 필요한 거죠. 수집하는 도구가 필요한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정리하는 도구, 세 번째는 이제 문서를 저장하는 저장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거 이런 또 모바일 환경 이전에는, 그리고 그 전에는 업무가 이렇게 복잡 다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수첩이나 그리고 이제 컴퓨터에서 진행하는 업무들로 대부분 다 소화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이 많아지고 우리가 이제 자료들이 이제 복잡해지고 정보들이 너무 넘쳐나는 어떤 부분들을 각각을 또 관리해야 되고, 또 관리하는 것들을 또 내가 필요한 업무에 연결을 좀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정리할 수 있는 뭔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지 이제 업무의 생산성을 좀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어떤 세 가지 도구를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이제 적용을 좀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큰 축의 프로세스를 한번 좀 드릴 예정이고, 한 예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 하는 것들 중에 하나 이제 강의 기획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강의들이 나오게 되고, 이것도 하나의 어떤 방송도 마찬가지죠. 이런 방송을 하나 만들어 가는데 기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기획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어떻게 찾느냐라는 부분들인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개요, 어떤 생각들의 얼개들을 짤 수 있는 어떤 정보들을 수집해서 수집한 것들을 정리하고 여러 가지 풀어가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어떤 걸 할 것이지 라는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죠.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자료가 있다, 필요한 자료를 필요로 하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에버노트 같은 것에 수집된 것들을 찾아서 정보를 더 내용을 보강하는 부분들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완성된 데이터를 만들어가는 거죠. 결국 만들어가던 과정들은 이런 생각을 정리하는 곳, 워크플로우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 필요한 것을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에버노트에서 이렇게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집된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문서화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어떤 파일을 만드는 곳이죠. 구글 드라이버는 이제 직접 파일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피스나 그런 것들 통해서 슬라이드 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슬라이드 제작하는 곳에서 제작을 하게 되고, 제작하게 된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거는 이제 구글 드라이버로 풀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축에서 각각의 도구들은 거기에서 이제 치사 선택하면 되겠죠. 수집에 나한테 이로운 도구는 이걸 찾으면 되는 거고, 생각에 이로운 도구를 찾으면은 또 마인드맵이나 워크플로우나 그런 도구를 찾으면 되는 거고요. 문서는 마찬가지로 파일을 저장하고 오피스로 문서를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필요한 도구를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큰 축에서 이렇게 세 가지 사항을 좀 바라봤고요. 결국은 이런 어떤 세 가지 사항들이 점점 컴퓨터에서만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함께 작업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이제 가져야 될 거기 때문에 오늘 뭐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양한 클라우드 도구 중에 어떤 것을 써야 할까에 대한 고민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풀어봤습니다. 그 위에 하시다가 보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또 질문을 또 이렇게 함께 주시면 또 그걸 모아서 함께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